발레를 원래 전공으로 하다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필라테스가 재활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됐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거 나만 알고 싶은 팁이긴 한데 네. 그냥 말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랑구 망우동의 치유 필라테스에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유 필라테스 원장 김경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치유 필라테스 일단 센터명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떤 의미로 혹시 지으셨어요? 요즘에는 센터가 워낙 많잖아요.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을 하면서 뭔가 좀 케어를 받고 더 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느낌의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장명을 받은 거긴 해요. 어디서요? 아시는 분 건너서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사주 같은 거요? 약간 그런 것도 좀 가미해 주신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받아서 한 거긴 한데 그 리스트 중에 치유가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느낌의 단어이기도 하고 운동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거를 담고 싶었는데 한국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픽을 했죠.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뭔가 필라테스 하면은 앞에 영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이질적인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사실 조금 했거든요. 근데 다들 이름이 괜찮다, 예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를 연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제 4년 됐고요. 그럼 그전에도 강사로 계속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네, 소속해서 강사 일을 하고 협회는 거의 옛날부터 계속 꾸준히 해왔고 그 중에서 이제 중복을 했던 거죠. 일을 레슨도 하고 이렇게. 오픈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처음부터 제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보냈던 거고 이제 좀 결정적이었던 거는 그 당시에 20년도에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룹 레슨은 다 막히고 개인 레슨만 허용해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레슨을 하는데 전 센터에서 임금이 좀 밀리고 그 노고에 대한 피드백이 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니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떠밀리듯 나왔죠. 그럼 뭐라고, 임금은 응. 받으셨어요? 받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저만 출근을 해서 일을 했거든요, 센터에서. 그래서 매출을 제가 다 어떻게 보면은 일으켰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상이 아니더라도 말 한마디여도 알아주면은 더 힘이 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마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 걸 하고 싶은 생각이 한창 있었던 와중에 그게 약간 저를 푸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제 정말 내 거를 할 때가 됐구나. 맞아요. 해보니까 어때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거를 제가 그냥 좀 컨트롤하면서 하는 게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선생님도 다른 강사분 없이 혼자 하고 계시죠? 네. 그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초반에 레슨 많이 소화해야 될 때는 저 혼자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해볼 분을 구하고 싶어서 면접도 보고 했는데 가치관이 맞는 분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쫓기보다는 가치를 추구하자. 약간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으니까 그냥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어떤 가치관이 잘 안 맞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좀 잘 케어하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려웠어요. 그런 거를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자, 마음 편하게 마음을 내려놨어요. 지금이라도 강사를 좀 구해볼까 이런 생각은 든 적은 없어요? 있어요. 제가 쉬는 날 오전부터 일을 하면은 쉬는 날이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비워두는 타임이 있는데 센터가 좀 놀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주변에 강사 네. 고용해서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 보면 혼자가 좋다 이 말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언니가 있으면은 오빠 있는 친구가 부럽고 막 네. 약간 이런 것처럼 사람 쓰는 게 사실 힘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힘들었던 분들은 그냥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하다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또 반대로 가끔씩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그런 시간이 그립기도 하긴 하거든요. 가끔은 의지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혼자 결정하고 해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 교육도 다른 데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제 한 7년 차? 엄청 오래 하셨네요? 네. 제가 자격증을 수료했던 기관에서 기회가 돼가지고 일을 바로 시작하게 돼서 하게 됐어요. 주말에만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레슨을 하는 일정, 주말과 평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재밌나요? 재밌기도 하고 보람이 있어서 다들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언제 쉬세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시간을 쓰는 게. 그리고 성취감이 다른 것 같아요. 레슨을 회원님들을 상대로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랑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면서 교육을 하며 느끼는 성취랑은 결이 좀 달라서 하나를 놓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레슨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을 꾸준히 매주 보면서 몸이 좀 나아지거나 아니면 운동에 흥미를 느끼면서 뭔가 이렇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를 느낀다고 하면은 강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라테스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걸 업으로 정하면서 하나씩 뭔가 이렇게 깨달아가고 일로서 접하면서 만족한다는 얘기를 듣고 커가는 걸 보면서 양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성취를 또 느끼는 것 같아요. 동작을 또 시범을 보이는 일도 하다 보니까 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꿈을 키울 수 있구나 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뭔가 도움이 좀 되는 느낌? 뭔가를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서 성취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교과서적으로 모든 설명이나 동작을 선생님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항상 준비를 하고 계시겠어요? 네, 항상 준비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체크를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출근하는 날 같은 경우는 루틴부터 좀 다르다거나 주말에는 술을 안 먹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방해를 받을까 봐 계속 공부하고 체크하려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도자 교육도 계속 한 기수가 마무리되면 바로 들어가고 바로 그렇죠. 들어가고 그래요? 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진짜로 쉬는 날이 없네요? 그래서 월요일 날 쉬어요. 그 쉬는 날엔 뭐 하세요? 쉬는 날에 이제 못 본 일들 보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쉬는 건 뭐예요? 사람마다 진짜 다르잖아요. 가만히 시체처럼 있어야 돼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못했던 취미 활동 다 하고 사람 만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원래는 후자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가만히 쉬는 게 취미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에너지 충전하는 것도 좋고 반반인 것 같아요. 못했던 일들 할 겸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고 하루라서 짧아가지고 바로 끝나버려서 선생님은 그러면은 따로 레슨은 받으세요? 아니면 그냥 혼자? 요즘에는 안 받고 한창 클래식에 빠졌어가지고 레슨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클래식의 장점이랑 모던의 장점? 그런 것들을 제 스타일로 녹여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레슨은 지금은 일단은 받고 있진 않아요. 선생님한테 받아보고 싶긴 해요. 아, 저 그거 봤어요. 선생님 인스타에서. 제주도에서 야외 바디 프로필 찍으신 거.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제주도로 간 거였는데 네. 이제 친한 언니가 같이 할래? 권유를 해가지고 갔던 건데 저게 12월이에요. 그 추운 날 해가 뜨는 딱 그 타이밍을 잡아서 세팅을 해서 찍는 거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겨울인데 12월이면 잠깐 벗고 후다닥 찍지 뭐 이런 느낌으로 했었죠. 동작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추운 거에 별로 많이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구는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작가님이 차에 싣고 오세요. 저희는 선택을 바렐로 하기로 해가지고 네. 바렐을 세팅을 해놓고 네. 거기서 이제 동작 몇 가지 템을 찍어주시고 찍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1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해 뜨기 전에 후다닥 찍고 2명이 찍어야 되니까 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이때도 되게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네. 원래 새벽 2시에 메이크업을 하고 5시 언제까지 작가님네 근처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메이크업 원장님이 스케줄을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서울에 계신 거예요. 급한 대로 거기 앞에까지 갔다가 숙소로 돌아와서 어차피 얼굴이 안 나오니까 우리끼리 헤어만 하자. 그래서 대충 헤어를 하고 서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갔죠. 네.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운전해서 가면 돌아서 가서 길이 멀잖아요. 네. 그래서 시내에서 바닷가 있는 근처까지 가요. 머리만 하고. 그리고 다시 메이크업 받으러 시내로 돌아와요. 다시 메이크업 받고 촬영하러 다시 가요. 그렇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추억에 남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와주셔서 아침에는 가서 받았죠.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네, 오신 거예요. 되게 다이나믹하게 찍었죠. 와. 선생님은 어떻게 필라테스 강사가 되셨어요? 발레를 원래 전공으로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그만둔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그 미련이 많았어요. 나름 방황을 한다고 병원 일도 해보고 뷰티 쪽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요가를 마지막으로 접하게 되면서 강사 일을 시작을 했는데 좀 맞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발레 했을 때 전공하는 친구들
친구들은 운동도 보조해서 배워야 되고 하는데 그때 필라테스를 배웠던 기억이 났어요. 제가 부상 때문에 그만뒀다 보니까 학창시절에 배웠던 필라테스가 재활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됐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아보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일을 이렇게까지 하게 됐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세요? 천직인 것 같아요. 너무 과한가 싶은데 너무 재밌고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한 업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저랑 잘 맞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당하셨던 부상은 어떤 거였어요? 발목이 정말 고질적으로 안 좋았어요. 아킬레스건이 약하기도 했고 자꾸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레라는 운동 자체가 포인트 슈즈를 신으면은 발목을 계속 써야 되는 운동인데 발을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무릎이 같이 왔죠. 설상가상으로 하나 더 안 좋았던 게 당시가 입시였거든요. 입시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상선 기능이 그 어린 나이에 항진이 된 거예요. 다행히 뭐 암이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수치상 너무 높아서 이런 무리한 운동을 계속했을 경우에 병원 원장님 말로는 심장에 무리가 간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건 뭐 입원을 하건 치료를 통해서 좀 안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그만뒀죠. 근데 제가 진짜 요즘도 가끔 엄마가 이제 그러는데 면역력이 제가 좀 약한 편인가 봐요. 그래서 유행하는 그런 병이 돌면은 다. 꼭 걸리는 거예요. 눈병이나 네. 독감 이런 거 다 이제 걸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할 때 신종플루가 유행이었거든요. 전교생 중에 몇 명 없었어요, 확진자가.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보기로 원서를 넣어놨는데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정시를 준비하면서 다쳤고 약간 입시에 이제 꼬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나름 좀 극복하고 해보자 해서 재수까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가지고 그만두게 됐죠. 뭔가 내 결정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네. 인해서 못하게 되니까 참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대학은 다른 걸 전공을 해서 가셨어요? 뷰티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학 생활이 뭔가를 공부하고 이런다기보다는 나의 힘듦을 좀 치유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그게 더 급했던 것 같아요. 즐겁긴 하셨어요? 즐겁게는 했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하면은 면허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름 그때 급하게 결정해서 간 거 치고는 내가 더 뭔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놨네라는 생각에 잘했다 싶기는 해요. 요즘에 워낙 뷰티 많잖아요, 시장 자체가. 네. 그래서 나중에 필라테스랑 이런 뷰티를 같이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어요? 기술이요. 면허증이 있다 보면 뷰티 쪽은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뭐 네일이나 피부, 메이크업 이런 쪽도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뭔가 기술을 더 요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죠. 갑자기 뿅 하고 실력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샵을 오픈을 하거나 할 수는 있죠. 면허증이 있으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가 강사, 간호 이런 쪽 자격증을 따놨어가지고 코디네이터나 조무사 쪽으로 해서 병원에서 몸을 담을 수도 있기도 하고 발레 했었으니까 발레 관련한 쪽 할 수 있기도 하고 등등 좀 몇 개가 있네요. 그래도 방황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약간 돼 있는 느낌이 있어서 든든한 건 있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나 이런 운동을 포함해서 선생님이 약간 토탈 뷰티 이런 걸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여력만 된다면 사실 이 한 건물에 필라테스와 뷰티와 뭐 이런 걸 짜자작 하는 게 너무 꿈만 같긴 하지만 하고 싶긴 한데 그래요. 발레는 유치원 때 엄마가 문화센터에 처음으로 이제 애들 다 배우는 것처럼 시작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게 콩쿨도 나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꼬꼬마 시절에. 근데 되게 신기하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유치원 때 배웠던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선생님 잘 지내시나 보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랑 너무 잘 맞았었거든요. 커서도 반가고 너무 좋고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발레를 배워보고 싶어서 문화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전문적으로 다시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다른 애들은 사실 9살 막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12살 때 제대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발레는 표현을 하고 뿜어내는 예술이라고 하면은 필라테스도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파워스에서 뻗어 가야 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거는 비슷한데 발레는 뭔가 컨트롤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테크닉을 요하고 기술을 잘 해야 되고 내 몸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필라테스는 그 내 안에서의 뭔가를 좀 정제하고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딱 만났을 때 저는 되게 시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레하는 친구들이 필라테스를 서브로 배우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선생님이 뭔가 강사로서의 목표가 있으세요? 현실적인 목표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필라테스를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워낙에 많은 센터들이 있고 강사님들이 있지만 말도 많잖아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개개인의 니즈를 좀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는 거를 더 여러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발에도 약간 좀 재미를 느껴가지고 제가 협회에서도 발레핏을 워크샵으로 진행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발레랑은 또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요. 발에는 약간 외국에서 하는 운동 느낌에 그렇게 더 강해서 음악에 더 맞추고 리듬감이 더 있고 발레 느낌이 조금 더 빠지는 느낌? 발레핏은 약간 발레가 메인인 느낌? 그래서 발레핏을 저는 이제 워크샵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발레를 같이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쪽의 장점과 이쪽의 장점을 최대한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기는 해요. 저는 발레핏이랑 바레를 되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그 결이 아주 조금 다른 느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융화시켜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이걸 협회로 하나 만들어서 강사님들도 배출해보고 하고 싶은데 향후 계획이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협회 설립에 마음은 있으신 거네요? 네, 제가 이제 협회 일을 올해 정도까지만 하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긴 하거든요. 그때의 빈자리를 이걸로 좀 채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서 정말 올해 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건 사실 많은데 클래식을 조금 더 깊게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은 있는데 사실 몸이 하나다 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둘까 했을 때 지금은 조금 제가 원했던 발레 쪽이 그래서 필라테스랑 발레를 같이 앞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필라테스는 협회들이 이제 엄청 많잖아요. 바레도 그래요? 아직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먼저 발을 담그는 언니의 조언을 들어봤을 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홍보는 따로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초반에는 간판이나 이런 거 보고 오시는 경우도 많았고 기존에 배우시던 회원님들이 넘어오시기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SNS는 필수다 보니까 인스타나 블로그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꾸준한 업로드는 제 성향상 힘들어서 간간히 올리는 정도로는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집 가까우신 분들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개해 주시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수업이 다 차 있는 상태인 건가요? 전에는 개수를 많이 하고 이런 거에 조금 의미를 두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 찬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 컨디션 그 수업 퀄리티 조절을 해서 받는 편이어서 하루에 한 6개 정도 하는 게 딱 제 컨디션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받고 더 이상은 받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근데 그런 적은 있었어요. 제가 한번 광고를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마케팅은. 근데 나름의 그때 고집이 있었거든요. 뭔가 그렇게 돈을 쓰고 홍보하지 않고도 내가 인연이 되실 분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인원이 막 많이 온다고 해서 제가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더 욕심이 없었던 것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근처에 이제 센터를 오픈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근처예요? 한 2분 거리? 그 센터가 추후에 생성이 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찾아보면은 위에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고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좀 띵한 거죠. 그냥 돈 좀 쓰고 홍보하고 했으면 더 무난하게 이렇게 했을 텐데 나는 그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뭐 한 거지? 이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그때 약간 현타가 좀 왔던 기억은 있어요. 그럼 그 회원님은 강사분이셨다는 걸 선생님이 알고 계셨던 거고 그쵸. 레슨할 때 말은 했죠. 강사이다. 오픈할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고 그 얘기는 안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냥 뭔가 그분이 내가 만약에 연락을 해서 오픈한 거 알고 있어 라는 언급을 하면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미안해 하려나? 아니면은 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하려나? 네. 그거를 제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냅뒀죠. 그래서 생각을 했었던 기억은 있어요. 저희 회원님 중에서 광고 관련 회사에서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 나만 알고 싶은 팁이긴 한데 네. 그냥 말할게요. 네. 그분이 블로그를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는 수업이 좋았고 광고를 안 하시는 거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블로그에다 한번 올려보겠다. 그래서 글을 써주신 적이 계세요. 직접. 네. 근데 그 이후로도 아직도 댓글이 달린다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거 어떻게 자기가 말을 해도 되냐고 말씀하신 회원님은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알려주셨던 팁이 네. 리뷰 같은 그런 문구가 없으면 외부인들이 알 길이 없다. 내가 뭐 유명하거나 해서 나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레슨을 받아보지 않고선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근데 배달시켜 먹고 이런 거 아시겠지만 리뷰 무조건 맞아,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레슨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만족할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 양말을 뭐 선물로 드린다거나 이런 거를 해서라도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려봐라. 분명히 라포가 형성돼 있으니까 싫어하시지 않을 거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생각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부분 흔쾌히 해주셨어요. 그렇게 리뷰는 모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홍보적인 것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보면서 회원님들 이런 생각을 해주셨구나. 이거를 느끼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계속 하고 싶기는 해요. 되게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그분한테 감사하단 말을 다시 또 전하고 싶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언젠가 한 번은 저도 해봐야겠네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이렇게 나를 잡고 회원님들께 진짜 저도 이쪽 필라테스 욕심이 많지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욕심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욕심 자체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 워낙 많잖아요. 필라테스 관련된 선생님들이. 근데 유일하게 제가 구독해서 보는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 그 가치관이 진짜 맞는다는 게 좀 제가 추구하고 싶은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랑 가치관 맞는 선생님 찾기가 어렵겠지 않겠어요? 그럼 선생님도 혼자 되게 잘 보고 있어요. 도움 많이 됐고.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아. 마무리 질문으로 갈게요. 마무리 질문 뭔가요? 이건가요 설마? 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이거예요. 선생님께 필라테스란? 저한테 필라테스란 제 일생이다. 왜냐면은 유년기 시절은 발레라는 운동을 했고 그거를 토대로 20, 30대를 좀 필라테스로 다져왔기 때문에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뭔가 사인 것 같아요. 돌고 돌아 다시 온 것처럼 제 일생인 것 같아요. 필라테스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랑구 망우동의 치유 필라테스 김경남 원장님과 같이 시간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